안녕하세요. 리니쌤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걸까요? 제 딸이 벌써 2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슨 시기일까요? 바로 기저귀를 떼는 시기입니다. 기저귀를 뗀다는 거는 뭔가 전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만약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면 아이의 생활 반경인 집과 어린이집이 기저귀 떼는 거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배변 훈련을 시작할까요? 그리고 배변 훈련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많이 하는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 부모님들 관심은 일단 언제 시작하느냐인데요. 답은 우리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돌 전후에 관심이 생기고 2돌이 지나면 뭔가 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이거는 정말 아이마다 다릅니다. 일단 2가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신체 발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표현이 돼야 됩니다. 혼자서 옷을 내릴 수가 있고 변기에 맞춰서 앉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낮에 한 2시간 정도 소변 텀이 생긴다. 그리고 대소변을 본 후에 어떤 불편한 기저귀 느낌을 좀 인식하는 거, 이런 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이나 행동으로 대소변 사실을 표현을 하고 간단한 지시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배변 훈련을 시작할까요? 사실 무슨 일이든지 누가 해보라고 막 시키는 것보다 자기가 관심이 생기고 막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좀 진행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아니라 배변 놀이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변기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귀여운 아이용 변기를 이용해서 변기에 앉아보기 놀이도 하고 동화책이나 놀잇감으로 배변 과정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가정과는 다르게 기저귀를 먼저 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변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지? 나도 해볼까? 이렇게 관심이 차츰차츰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변 놀이로 관심이 많아지고 변기를 써보는 거에 마음의 부담이 좀 낮아졌을 때 소변 텀을 살펴보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아까 놀이했던 것처럼 변기에 한번 앉아볼까?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요. 기저귀가 안 젖었을 때, 이게 아이가 쉬할 때가 된 거죠. 이럴 때 한번 앉아볼 수 있게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변기에 앉아보고 선생님이 이제 쉬쉬 이런 소리를 내주면 진짜 소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성공하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성공에서 중요한 점은 정말 대견하고 장하지만 호들갑을 떨면 안 됩니다. 배변 훈련은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점차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성공을 했다고 해서 막 지나치게 칭찬하면 그게 부담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막 박수치고 와 이렇게 하기보다는 쉬가 나왔네? 신기하네?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와, 신기한 일 해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저귀를 빼고 지내는 시간을 점차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배변 훈련을 합니다. 이때 어린이집과 가정이 서로 연계가 돼서 아이에게 일관성 있게 도움을 주면 아이가 좀 더 편안하게 훈련을 할 수 있겠죠. 배변 의사를 밝히면 바로 배변할 수 있게 해주고, 변기에 앉았더라도 아이가 싫어하면 뭔가 재촉하거나 오래 앉히지 말고 다음번에 시도해 볼 수 있게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부담을 갖거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배변 훈련과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왜 우리 애는 아직 관심이 없을까요? 요즘 부모님들은 배변 훈련 시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담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다가도 갑자기 생각이 확 집중될 수가 있죠. 때가 된 것 같은데? 다른 애는 다 뗐는데? 우리 아이는 왜 아직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급해지고 아이를 체근하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저귀 떼고 빨리 팬티 입혀보는 걸 목표로 정하면서 이렇게 첫 단추를 채우지 말고 책이나 장난감으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화장실 사용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이 이제 조금씩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잘 하다가 갑자기 막 실수를 많이 한다거나 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럴까? 이유는 물론 다양할 수 있겠지만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부모님이 강요하거나 실수했을 때 뭔가 너그럽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든지 해서 아이한테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동생을 봤을 때 퇴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때 다시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기질이 예민하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싫어하면 부모님이 행동으로 해보자고 시도하는 것보다 말로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었지 이 정도로 말해주는 거,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정도에서 한번 언급해주는 거, 그러면서 부모님이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대변을 먼저 가리나요? 소변을 먼저 가리나요? 인데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대변을 더 많이 관찰하면서 시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변이를 표현하는 게 뭔가 좀 더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이 대변 타이밍을 딱 캐치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고 가정에서처럼 편하게 대변을 안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변기에서 대변을 봤을 때 막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일과를 보내면서는 그나마 소변 텀이 좀 자주 있고 우연히 나올 가능성도 높아서 소변을 먼저 가리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하는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이가 사실 처음 마주하는 어떤 큰 과제, 숙제지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세요. 부모님, 아이 모두 응원합니다. 부모랩